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 신주인수권 증서 신규 상장에 관련된 공시가 올라왔고요. 상장일은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입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 신주 청약에 참여 안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팁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과거 사례도 좀 한번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면은 앞으로 이 신주인수권 증서 내가 이 취득은 해 놨는데 권리는 확보해 놨는데 이걸 과연 언제 쓸까? 그리고 이거를 취득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증서를 잘 매매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 가지 틀린 게 있었죠. 한 주의 예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 제가 산출했는데 96,200 원으로 나올 거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96,400 원이 나왔어요. 200 원이 틀려 가지고요. 제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여기에 있어서 저도 여러 번 검증해 가지고 계산은 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틀린 이유를 다시 한번 찾아내게 됐죠. 그런데 계산 방법은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날짜 하나를 빼지 않고 그냥 넣었어요. 그게 바로 6월 6일 현충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96,200 원이 산출되어 언급드렸는데 실제는 96,400원 나왔다. 영업일수 계산을 했을 때 '내가 뭐가 틀린 것 같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제가 6월 6일 현충일을 생각 못 하고 영업일을 5 영업일치를 다 사용해 버렸어요. 이때는 4 영업일치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충일을 까먹고 이렇게 넣어 가지고 계산이 틀렸습니다. 굉장히 뭐 중요하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공시 담당자 입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틀리면은 정말 회사 망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틀렸다라는 점, 그런데 그 틀린 부분을 제가 찾아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오류를 이제 앞으로 다시 만들어내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이 날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포스코 퓨처행 같은 경우는요. 6월 13일 날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제 멤버십 채널에서는. "신주인수권 증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저희는 수익 구간이니까 여기에서 매도를 했고요. 약 한 18% 정도 수익을 보고 이제 매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께서 이 신주인수권 증서 챙겨 놓고 까먹고선 이제 청약에 그냥 무작정 참여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매매를 하지도 않고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 폐지될 때까지 버리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신주인수권 상장 기간 내에 그 증서의 가격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유상증자 공시로 돌아가서 신주 배정 기준일 이것만 딱 기억을 해 두세요. 6월 17일, 6월 17일이고요. 그다음에 신주 배정 주식 수 내가 몇 개 받는가, 몇 개의 신주 인수권 증서를 챙길 수가 있나. 그래서 10주 가지고 있었으면은 한 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100주 가지고 있으면 11주. 이 소수점 뒷자리로 0만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신주 인수권 증서 개수는 여기서 산출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달력을 한번 또 보시면 되겠죠. 달력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포스코 퓨처엠 이 12만 5천 원 정규장에서는 끝났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캘린더에서 6월 17일 한번 볼게요. 6월 17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죠. 이때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으신 분들, 이분들에게 신주 인수권 증서를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한 번만 기억을 잘 해 놓으면은 그다음부터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날짜 계산 방식입니다.
우선은 제가 항상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17 일이다." 그럼 권리락일은 언제냐? 바로 전 영업일이다. 16 일. 그리고 6월 16일 날 뭐가 바뀌느냐? 기준 주가가 바뀐다. 만약에 정규장이 이제 끝나고 만약에 뭐 1만 원으로 주가가 종료가 됐습니다, 정규장에서. 그러면은 그다음 날 늘어나는 주식 수에 비례해 가지고요. 이 1만 원의 주식 가격이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9,500 원, 9,800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만약에 1만 원에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16일 날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심한 경우는 굉장히 높은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마이너스를 이제 보는 거예요. 주가는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권리락일 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준 주가가 바뀐다. 기준 주가는 무엇이냐? 그 이전에 상장되어 있던 주식 수 대비 늘어나는 주식 수를 반영해서 주가를 먼저 변경시킨다. 기준이 되는 주가를 변경시키고 이때가 권리락일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내가 13일 날 샀어요. 13일 날 사고 16일 날 딱 이 권리락일 날 갑자기 내 계좌가 마이너스로 잡히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이런 분들은 신주인수권 증서 챙겨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16일 날 샀어요. 매수를 했어요. 이런 분들은 신주인수권 증서를 갖지 못합니다. 권리락일이잖아요. 청약할 수 있는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떨어지는 날입니다. 이날은 매수는 안 돼요, 매수. 매도는 가능합니다. 13일 날 매수해서 16일 날 매도해도 신주인수권 증서를 챙겨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실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 좀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인데 중간에 이제 전쟁 났다고 저도 아까 그 매도 의견 냈던 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격화되면서 시장 충격이 좀 예상돼서 여기에 대해서 짧게 "신주인수권 증서 매매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수익 구간이니까 우리 매도하자."라고 이제 멤버십 채널에서 언급을 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16일 날 이후에 파셔도 지금 안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16일 날 이후에 17 일이든 16 일도 해당이 되죠. 16, 17, 18 다 해당돼요. 다만 언제까지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 이전에 매수해서 16 일까지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고요. 대체적으로 증권사에서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그래서 그 문자 내용 잘 읽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이전에 가지고 계시다가 16 일까지 보유했다가 16 일부터 그 이후에 어느 날에 팔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배정 비율에 한해서 이 배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7월 4 일부터 7월 11 일까지 거래가 되더라. 그런데 이 거래될 때 이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될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이 신주인수권 증서 챙겨 놨다가 매매해 가지고요. 수익을 좀 크게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두산중공업 때도 그랬어요. 지금은 사명이 바뀌었지만은 그때는 두산중공업이었었고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신주인수권 증서의 가격 변동폭이 엄청나게 커서요. 그 인수권 증서 매매로만도 이제 100% 넘게 가져가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격 변동 되게 크고 그다음에 제가 팁을 말씀드리면은 상장 첫날 그냥 팔아 버리는 게 가장 맘 편합니다. 이 변동성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삼성 SDI도 멤버십 채널에서 신주인수권 증서 매매했을 때 딱 차익만 챙겨 놓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이제 만들어냈던 그런 케이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우선은 요거 기억해 보실게요. 96,400 원. 96,400 원이 1차 발행가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 종가 얼마였죠?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에서 이 1차 발행 가격을 빼요. 96,400 원. 400 원을 빼게 되면은 28,600원 정도 선. 근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상장 전일 그 주가가 좀 중요합니다. 지금의 주가보다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그 빼기 해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신주인 수권 증서 가격 같은 경우는요. 이론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권리입니다. 권리. 신주인 수권 증서 이 권리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 전매 제한이 없었을 때는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청약 권리 이런 거 팔 수도 있었잖아요. 프리미엄을 받고서. 그거랑 좀 비슷하게 보셔도 됩니다. 내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청약은 이제 아파트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고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증서는 내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이론적인 가격에 여러 추정 모델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블랙쇼ल्즈 모형을 좀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안 맞아요, 잘. 안 맞기 때문에 제가 편한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8,600원 정도 선에서 업황이나 시황이 좀 괜찮다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알파 정도 프리미엄을 더 받고 최초 가격이 좀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 가격으로 팔 수 있다. 이 정해진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막 거래가 돼요. 내가 28,600원 주고 신주인수권 증서 하나 사면은 내가 96,400원에 내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사네. 그런데 시장 가격은 12만 5천 원이네.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진다.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치솟으려면요. 실제 주가, 본주가 상승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본주가 만약에 1% 상승하면은 얘는 막 2% 3%막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굉장히 크고 유동성도 이제 거래되는 날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들만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주인수권 증서 매매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마음 편하게 그냥 유동성 생각해서 다 상장 당일날 그리고 오전에 초반에 그냥 매도해 버리는 게 가장 속 편하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한 가지 주의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주인수권 증서는 만약에 청약에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청약에는 참여 안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신주인수권 증서는 챙겨 놨는데 이거를 거래되는 날 팔지 아니면 내가 청약에 참여할지 이 두 가지 옵션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6월 16일 있죠? 이때부터 해 가지고 매매하셨던 분들, 매수하셨던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월 16일 전 영업일부터 매수하셔서 가지고 있다가 6월 16일 날 그 이후에 파신 분들 아니면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신주인수권 증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하면서 그리고 가격을 좀 보면서 그리고 상장 첫날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는 게 일반적으로는 맘 편하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례를 보면은 이때도 이런 공시가 나왔죠. 이 상장일 날 6월 16일이다. 그리고 공시는 6월 11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6월 16일부터 상장이 되는데 이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68만 4천 원이 1차 발행 가격이거든요. 68만 4천 원하고 실제로 그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이 돼서 시가가 얼마에 형성되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신주인수권 증서 시세라고 나와 있죠. 이때가 6월 16일이고요. 상장 처음에 됐을 때 시가가 27만 9천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계산을 조금 해보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거니까요. 이론가, 뭐 논문에서 나와 있는 가격들, 뭐 이런 것들 좀 안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정도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68만 4천 원이에요. 68만 4천 원이고 그때 당시에 그 이전에 시장 가격 그러면은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 일자별 시세해서 한 달치로 보고 수정 주가는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권리락이 지난 가격이기 때문이죠.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될 때는 권리랑 맞고 가는 거니까 수정주가 체크해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6월 16일이 아까 신주인수권증서 처음 거래되는 날이고 그다음에 바로 전 영업일이 6월 13일이에요. 94만 5천 원. 94만 5천 원에서 그러면은 1차 발행 가격 68만 4천 원. 68만 4천 원을 이렇게 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26만 천 원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그 가격 같은 경우는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 보시면은 27만 9천 원. 더 비싸게 거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종가는 29만 1,500 원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번 볼까요? 이게 상장이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밖에 안 해요. 갑자기 6.52% 빠지고요. 그리고 18일은 보면은 8.26% 빠집니다. 8.26% 빠지고 그다음에 19일 보면은 2.80% 상승 다시 하고 그다음에 20일 보시면은 5.25% 상승하고 변동성 상당히 큰 편이죠. 그리고 23일 눌러보면은 사라졌어요. 왜냐? 상장 폐지되고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신주인수권 증서 같은 경우는 매매하실 때 변동성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라. 그리고 회사마다 좀 굉장히 다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덜한 편입니다. 웬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매도 의견 드렸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 신주인수권 참여를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아직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포스코 퓨처에 관련해 가지고 매수할 때 이게 매매하는 화면 창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또 드려보고 그다음에 업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